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2022년 경찰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며칠 전에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상담은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시를 공부하고 있는지 말씀은 안 드려서 다시금 메일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현재 나이는 32살이고요.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올해부터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직렬은 순경입니다. 2022년 지금 개편 이후를 준비하시네요. 자, 영어, 한국사, 건증제, 가산점 모두 완료한 상태이고요. 잘하셨네요. 온전히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프리랜서 일 겸 중간중간 일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법과목 강의 듣고 있는데 강의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자, 저는 한 과목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기본 강의만 형사법이 120강의 이상이 되고 경찰학은 100강의 이상, 그리고 헌법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중요한 건 형사법이 120강인데 저 강의에서 정말 기본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행히 지금 완강을 했네요. 예를 들면 판례가 10개 있으면 한두 개만 설명하고 기본 개념만 잡고 진도가 나가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경찰학도 90강 정도 들었고요. 헌법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강사 선생님들 실력이 없는 건 아닌데 형사법 기본 강의 플러스 문제풀이 강의를 또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사님들은 커리를 기본 강의하고 나서 이제 관련된 문제풀이를 하기 때문에 강의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현재 진행 중인데 이 강의도 종강하면 한 120강 정도 될 텐데 강의를 중요한 건 새로 시작한 강의에서도 판례 내용을 다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지금 전부 다 안 해주는 거죠. 커리 자체를 심화까지 들어야 모든 걸 알 수 있는 강의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사님들은 아무래도 강의를 팔기 위해서 뭐 심화 과정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과정 만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마 나눠서 아마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건 뭐 강의만 듣다가 시험 보게 생겼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뭐 경찰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님들의 강의가 1년 과정이라고 할게요. 뭐 경찰은 그래도 1년에 2번 있으니까 한 6개월 과정 됐을 텐데 공무원은 1년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강사님들은 어쨌든 강의를 1년 동안 다 늘여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다 듣게 되면은 회독을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범위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공무원 선생님들은 보통 기본서, 기출, 마무리까지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경찰 같은 경우는 법과목이고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강의 필요한 거는 저는 빨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형사법 기본 강의만 120강 이상 듣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맞아요. 자, 다시 또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야 한다니 안 들을 수도 없고 미치겠네요. 기출 회독하려고 해도 안 배웠던 판례나 내용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형사법 강의 한번 돌렸는데 머리에 남는 것도 없고 정말 막막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모든 진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의 한번 들었다가 머리에 남는 게 있진 않아요. 왜냐면 강의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질문 1. 자, 이 강의들 기본, 기출, 심화를 다 듣고 기출 회독을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 과목의 기출이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독학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인강을 굳이 안 들어도 되는데 아마 그런 교재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저는 뭐 기본, 그리고 기출, 심화 요거까지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부담이 되는 게 강의가 너무 많아서 지금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기본 강의, 예를 들어서 뭐 기출 강의, 뭐 심화 강의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마 기본과 기출일 것 같아요. 뭐 심화에서도 혹시 기본서에서 안 다뤄준 뭐 판례가 있다고 하면은 뭐 들을 수도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강의를 들을 건 빨리 들으세요. 워낙 강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 강의를 이해, 암기, 복습하면은 늦어요. 그럼 내년 시험 볼 때까지 회독을 많이 못할 수 있습니다. 이해, 암기, 복습은 하지 마시고 일단 강의를 듣는다면 강의를 빠르게 완강하고 강사님들 도움 받아가지고 중요한 포인트 필기해 주세요. 딱 요거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출은 해설이 자세하지 않으면 아마 강의를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기출은 풀지 마세요. 풀면 너무 오래 걸리고 어차피 풀지도 못해요. 차라리 그냥 인강을 빠르게 듣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필기하고 대신에 문제와 해설을 읽으세요. 그리고 판례는 뭐 강의에서 다 안 들어준다 했잖아요. 그럼 일단은 다뤄주는 판례 위주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다. 이 판례는 이런 거구나. 자, 그래서 일단 기출을 풀지 않으면 그래도 좀 더 빨리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복습이라는 것은 보통 강사님들은 복습을 권유할 거예요. 근데 복습이 가능한 수험생들은 재시생분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재시생분들은. 왜냐면 이전에 뭐 형법이나 형사법 공부했고 경찰학을 공부했던 경찰 재시생분들은 복습이 가능하지만 초시생들은 일단 강의만 듣는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복습은 추후에 기출을 회독하면서 이게 복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만약 심화 과정은 시간이 되시면 시간이 만약 여유가 있다면 들으시고 시간 여유가 없다면 일단은 기출 위주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을 풀지 말고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질문 2번과 또 연결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기출 회독할 때 문제 읽고 해설 읽고 답 읽으면서 OS가 있으면 틀린 답들을 S로 바꾸라고 하셨는데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처음 1회독에는 읽어보는 방식으로 회독을 진행해도 될까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처음 1회독 때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일단은 기출을 그냥 뭐 읽어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 2회독 때 만약 분석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단원별로 기출을 분석할 때는 첫 번째는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각각 단원별로 법과목에서 시험이 어떤 게 나왔는지. 자, 두 번째는 일단 보기항,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OS 포인트로 본다. 근데 푸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문제와 해설이 읽는다고 했죠. 그리고 오답을 정답으로 바꿔놓으세요. 어차피 나중에 이거 다 암기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법과목 중에서도 해설이 좀 잘 나온 교재들이 있어요. 그런 교재들은 해설을 관련 문제의 기본서처럼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분석만 해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해독을 한다고 할게요. 근데 이해독 하기 전에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혹시 마무리 또는 압축, 요약, 강의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듣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강사의 도움 받아가지고 다시 단원별로 중요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단원별로 빠르게 흐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기출교재로는 사실 이런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마무리나 압축 요약 강의가 있으면 저는 요거까지 좀 듣기를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나서 기출 이해독할 때는 우리가 다 보는 게 아니라 좀 중요 포인트 위주로 봐주세요. 일단은 경찰 직렬이니까 진짜 경찰 직렬 위주로만 봐주시는 거예요. 뭐 나중에 경찰 간부나 그런 건 좀 나중에 보고 일단 경찰 직렬 위주로만. 중요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런 경찰 직렬 기출 그리고 강사님이 인강에서 선별해준 포인트 그리고 우리 수험생분께서 직접 회독을 하다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 있다고 했죠. 이게 최우선일 것 같아요. 일단 이런 포인트 위주로 보는 겁니다. 다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기타 지역적인 포인트는 나중에 중요 포인트가 좀 암기가 되고 나서 충분히 암기가 됐으면 그때 보셔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기타 지역적인 포인트까지 다 보려고 하면은 해독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해독을 해도 남는 게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 해독부터는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기양, 선지, 해설 다 OS 포인트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이 보기양, 선지, 해설 OS 포인트만 해도 양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선별을 해주세요. 아는 것은 확실하게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안다는 거는 진짜 이해가 되고 암기가 돼서 진짜 앞으로 안 봐도 되는 아는 것만 삭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은 풀지 말고 분석을 해주세요. 재시생분들은 기출을 빨리 풀 수 있는 분들은 뭐 풀어도 상관없는데 일반 초시생들은 만약 기출을 풀잖아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푸는데도 오래 걸리고 또 풀고 나서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회도 많이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기출을 분석을 해주고 시험 족보로서 대신에 회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아는 것을 삭제한다. 아는 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죠. 다음 회동에서 더 빠르게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출을 우리가 뭐 삭제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다음 회동에서 더 빠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하루에 뭐 한 번 1회독할 때 기출을 뭐 45일 정도 걸렸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2회독할 때는 30일, 3회독할 때는 뭐 15일, 4회독할 때는 7일, 5회독할 때는 3일, 6회독할 때는 뭐 하루 이런 식으로. 기출 회독을 시험장 가기 전까지 하루 안에 할 수 있을 정도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 회독에서 실제로 모르는 것 위주로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합격생분들은 아는 것을 확실히 삭제하고 안 보고 모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을 철저하게 암기를 해준 다음에 그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면은 맞춘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알아도 불안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그 아는 것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는 것을 계속 보니까 모르는 거를 잘 못 보고 거기서 점점 해독이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모르는 거 위주로 우리가 줄여서 봐야 합니다. 자, 이 단계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보통 이런 질문 많이 들어온다 했죠. 지금은 아는데 나중에 뭐 까먹는 거 그런 거 어떡하냐. 자, 그거는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어설프게 아는 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진짜 아는 것만 지우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출 뭐 2번 본다고 했을 때 아는 내용 맞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자, 풀지 않으면 더 회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6회독 막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풀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안 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아는 것은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거는 배표 표시하고 추후에 회독해서 다시 보기 바랍니다. 자, 이게 2회독. 그 다음 기출 3회독 하면은 이제 여기서 누적 반복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좀 이해와 암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기출을 한 3회독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이제 좀 아는 게 생깁니다. 모르는 것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근데 또 2단계에서는 약간 좀 걱정을 하는 게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죠.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를 뭐 기본서에서 발췌독해야 되냐? 아니면 이해가 되는 포인트인데 이해가 되지만 암기가 안 된 포인트. 이러면 이 포인트를 먼저 암기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암기가 먼저예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를 우리가 기본서 발췌독 하려고 하잖아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암기해 줄 건 해줘야죠. 자,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우리가 기출이 인강을 보기 때문에 인강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강사님의 기출 교재 중에서 해설이 잘 나온 교재는 해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출을 회독을 하다 보면은 계속 반복돼요. 회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서를 다시 돌아갈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본서에서 우리가 총론, 뭐 학설 같이 봐야 될 거는 계속 꾸준히 봐야 되지만 실제로 기출에서 모르는 거는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회독 안에서 해결하시고 일단은 암기할 거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마무리 강의 한번 보라고 했는데 만약 마무리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안 봐야겠고 만약 보고는 싶은데 좀 나중에 보고 싶다면 기출 회독을 좀 돌려놔서 나중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마무리 강의를 봤다고 했을 때는 일단 기출에 집중하시고 마무리 강의 봤던 그 교재는 자투리 시간에 좀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출 3회독 정도 하시고 나면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정 기간의 필요에 따라서는 나 기출 하면서 기출 회동을 하면서 이쪽 파트 너무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 파트만 집중적으로 안 계셔도 좋고요. 아니면 마무리 교재를 이전에 봤는데 한번 집중적으로 마무리 교재만 보고 싶다. 그럼 필요에 따라서는 잠시 모든 걸 멈추시고 마무리를 암기하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출 3회독부터는 아마 누적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해도 잘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 교재를 봤을 때도 아마 목차별로 포인트가 이런 게 나오는구나를 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장 갈 때까지 기출을 계속 회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 가기 한 2달 전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도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이제 걱정한 게, 기출을 풀지 말고 분석하자고 하면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 막 문제풀이를 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출 단계 끝나고 나서 3단계에서 문제풀이에서 하면 됩니다. 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 학원, 메이저 학원 같은 경우는 해설을 안 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설 잘 안 나왔으니까 불안해가지고 그 강의를 듣는다는 거죠. 자, 근데 한번 보죠. 우리가 기출이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근데 모의고사라는 거, 문제풀이 있잖아요. 과연 이 모의고사가 기출을 크게 벗어났을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출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물론 기출을 벗어난 거 있을 수 있죠. 뭐 지역적인 거. 그런데 이 단계가 되면은 이제 고민인 게 뭐냐면, 기출을 아직 다 못 잡았는데 기출을 좀 그래도 계속 이어서 우선적으로 보는 게 낫냐? 아니면 문제풀이 하는 게 낫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출을 충분히 포인트를 암기하신 분들은 문제풀이 들어가도 좋지만, 아직 기출이 최대한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그래도 기출에 약간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도요. 하지만 문제푸는 연습해야 되지 않냐? 그거는 마지막 한 달 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 해설이 안 주는 모의고사 푸는 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그냥 해설을 주는 모의고사들이 있잖아요. 뭐 봉투 모의고사나 그런 거 보셔도 좋고. 그리고 공기출 사이트 가면 이제 단원별 기출 말고 이제 연도별 기출로 다운받을 수 있죠. 이런 거 다운받아서 풀어도 좋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만약에 단원별이나 진도별 OS 문제 또는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이런 건 상당히 괜찮아요. 왜냐면 풀고 나서 내가 틀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아직 이쪽 파트에서 이게 약하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모의고사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기출이 좀 해독이 된 후에 기출이 안 된 상태에서는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출을 많이 해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기본서랑 빨리 기출 강의를 빨리 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빨리 듣냐? 양이 너무 많은데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필기 위주로 나가세요.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필기 위주로 좀 본다는 생각으로 약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과목 특성상 이제 최신 판례 특강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판례 특강 들을 때 판례의 결론들은 이렇게 정확히 암기하시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유죄라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무죄라면 왜 무죄인지 이런 이유 같은 거 좀 파악해 보세요. 또 판례가 이렇게 출제되면은 결론만 묻는 것이 아니죠. 요즘에는 이유까지 같이 묻죠. 그래서 해독하면서 자신이 아는 판례와 모르는 판례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판례를 보고 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판례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익히고 또 판례 OS 문제도 한번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보고요. 그리고 판례 지문이 어떤 판례 요지와 그리고 뭐 이유에서 지문을 발췌하여 개념을 묻는 지문도 있지만 판례 결과만 절대 도출해서 암기하면 안 되고요. 결과를 도출하는 이유를 묻는 이런 개념 판례에 대해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총론 부분이 보통 이제 까다롭게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판례와 학설 같이 계속 보셔야 되고요. 강론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약간 사례를 이제 종합해서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키워드만 보시면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철저히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기출이 중요해요. 기출을 보고 나서 이제 좀 지역적인 부분은 모의고사에서 약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은 지금 기출만으로 좀 부족하다. 강사님들은 이렇게 어려운 이제 문제도 많이 풀어간다고 할 건데 그래도 어쨌든 기출이 중요해요. 기출이 최우선이고 나머지 지역적인 부분은 문제풀이로 보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이 이제 사실 남들이 틀리는 어려운 문제 틀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거죠.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려가지고 실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일단은 저는 기본 강의, 기출 강의는 빨리 들으세요. 너무 이해 암기 복습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심화는 시간이 되면 들으세요. 그리고 마무리도 만약 시간이 된다면 듣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기출은 풀지 말고 분석을 하자. 분석을 하고 기출을 한 2, 3회독 정도 해야지 거기서부터 누적 반복이 돼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문제풀이는 너무 늦게 들어가면은 뭐 한 달 전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기출 위주로 철저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총론에서 판례 그리고 막 조문 이런 거 뭐 학설 이런 거 꾸준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응원할게요.